네, 오늘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AI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지금 스탠포드 대학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지금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이다. 특히 조사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정교하게 연구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만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딱히 놀랄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AI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고 있는 부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전 연도 55였는데 지금 78%까지 증가를 한 수치고, 당연히 민간 투자에서의 규모가 1,091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중국이 93억 달러, 그러니까 대략 12배 차이가 나는 거고요. 영국은 45억 달러, 24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민간 AI 투자 규모가 방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나 AI 관련된 건수가 233인데 이게 어떤 건수냐면 FDA에서 승인을 받은 AI 기반으로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게 233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얘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자체가 이런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준 보고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은 이 보고서에서 나타나진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너무나 명확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청년층의 고용이 줄었다라는 것이죠.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에 의해서 22에서 25세 사회 초년생이 됩니다. 청년층의 고용이 22년 말 대비해서 20%나 감소를 했다라는 것을 밝혔고요. 따라서 세대별 격차가 확대가 됐다. 청년층 고용은 감소하고 정체된 반면 35세에서 49세 중장년층 고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균형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두 개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전체 고용이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견조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스탠포드 이 보고서 내용은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났다입니다. 아직은 중장년층의 고용의 변화가 그렇게 확대되진 않았다라는 게 지금 연구 결과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직 이게 AI 초기 도입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중장년층의 이런 노동 변화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중장년층이 이 제도권 안에서 어찌됐던 구조적인 보호를 받는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청년층을 채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제도적 구조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정규직 해고보호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래서 여러 가지 조항들로 인해서 고용의 변화가 더디게 나타나는 것이지, 사실 이들이 갖고 있는 경험적 가치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을 정도냐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장년층의 이런 경험적 가치가 이 노동시장의 격차를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지만, 사실 이도 AI 산업의 초반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 세대별 격차는 더 줄어들고 점차 전체 고용은 줄어드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22세에서 25세 청년층은 마이너스 20% 줄어들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35에서 49세 중장년층은 오히려 늘어난 부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스탠포드 보고서에서는 생성형 AI가 경험을 통한 지식, 한마디로 중장년층이 우위를 보이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은 고용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정리를 했지만, 제 생각엔 이게 AI 도입 초입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아무래도 지금 중장년층보다는 청년층이 기득권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먼저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지, 사실상 이들이 갖고 있는 경험을 통한 지식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들이 은퇴를 하는 시기가 다가올 것이고, 점점 신규 채용이 AI 활용 인력으로 대체가 될 것이고, 더불어서 점진적인 변화가 이렇게 슬슬 나타난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AI 노출에 따른 직종별 영향 잘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가장 수요가 급감을 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 담당자도 빠르게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콘텐츠 작성자, 기자라든지 관련 생성형 AI 텍스트 생성 능력 활용도 빠르게 대체될 수 있는 직종이다. 저위험은 간호사라든지 간호보조원 이런 핵심 업무가 있는 분들은 아직은 저위험 직종이고, 게다가 이제 숙련된 기술 갖고 있는 부분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조사에서는 AI에 노출된 이 청장년층의 고용 감소가 기업하고 시간의 충격, 한마디로 기업 간의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 아니냐, 또는 근로시간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 아니냐 등을 다양하게 조사를 했는데 모두 유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임금보다 고용 역량이 더 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AI 역량으로 임금의 변화, 임금을 적게 주면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이 지금의 고용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체 헤드라인 고용 데이터는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청장년층의 이런 고용 상황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죠.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기보다는 점차 위축되고 약화되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연구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엔 AI가 업무 방식을 바꾸고 본인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흐름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가 사실 초입 단계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를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봐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높은 수준의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기간이 오래되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긴축에 대한 그런 강도 높은 변화를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AI로 인해서 노동 수요의 변화가 어느 정도 관리 정책만으로는 대응의 한계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청년층의 고용 감소가 지속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흐름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장년층까지, 물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중장년층의 모습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긴축에 대한 정책은 더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말은 통화를 긴축해서 경기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통화를 완화해서 경기를 확장시켜야 되는 그런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연령대별로 차별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노동시장이 아직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이중구조로 심화가 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이 확산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도 AI 산업 초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구조적인 모습이고, 방향 자체는 점차 노동시장이 약해지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스탠포드 대학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AIB 산업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불균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느 정도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게 핵심 결론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기술이 단순히 변화를 넘어서 사회 경제구조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중장년층은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또한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를 다시 긴축하거나 높은 수준에서 통화 정책이 유지되기는 어려운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적으로 노동 수요에 대한 변화를 반영해서 통화 정책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어찌됐든 스탠포드 대학에서 조사한 이번 AI 산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아직은 중장년층의 고용 안전성은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사실 구조적인 관성에 미치는 영향에 더 가깝죠.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아직은 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외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AI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년층처럼 이렇게 채용이 되지 않는 급격한 모습은 아니겠죠. 점진적으로 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완만하게 연착륙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 문제는 이런 노동시장의 방향 자체가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이런 부분이 장기적인 구조 변화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이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되기는 어렵다. 통화 긴축이 되는 상황에서의 매크로 분석은 AI 산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통화 정책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야 되는 그런 환경으로 진입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전 세대에 걸쳐서 장기적인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초입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를 했지만 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내용 원본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방대하고 AI 산업에 미칠 고용시장에 대한 부분을 아주 정밀하게 잘 반영을 했습니다. 결국 이 AI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인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부분이 청년층에 먼저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중장년층이 경고한 모습은 이런 경험적 지식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환경이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장년층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방향은 약해지는 방향, 위축되는 방향, 이에 따른 통화정책의 변화도 높은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통화 긴축의 방향으로 이어지는 그런 매크로 환경으로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